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좀 바닥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바닥권 잡아가고 정상적으로 지금 아까 광양의 강성 리튬이 하반기에 가동률이 80% 이상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좀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좀 추세적으로 잘 좀 지속돼서 우리 구독자분들 2차전지에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손실 빨리 회복하고 앞으로 수익 진짜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만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아직도 개별 종목을 얘기를 하면 기업분석 투자훈련소 관련해서 마치 종목을 추천하고 마치 매수 매도를 제가 리딩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분석 훈련소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자꾸 추천으로 생각해서 그 종목 추천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그 아주 선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까지 영향 끼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이고요. 그렇게 그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기 위함을 100번, 1000번, 10억 조번을 말씀드려도 왜 자꾸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는지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기업분석 훈련소의 기업분석 내용은 물론 시의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콘텐츠를 찍어주시는 저희 팀원분들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올리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과 고민과 엄청나게 시간 소요를 하는데 영상이 조금만 늦게 나오면 마치 그 영상이 뭔가 시의성이 떨어져서 영상의 그 내용이 구시대 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업분석 훈련소가 주로 하는 거는 펀더멘탈 측면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이 3일 늦어진다고 5일 늦어진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기관의 수급, 차트의 모양이 일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큰 틀에서 차트 같은 경우 월봉을 다룬다든지 그렇게 큰 틀을 보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날짜, 업로드 날짜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대에 뒤떨어지게 영상을 4, 5일 지난 영상을 올리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체엠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포스코 홀딩스 관련돼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아마 올 하반기에는 철강하고 2차전지 단에서 모두 시황이 회복될 전망을 보고 있다. 황수민 기자님이 쓴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 철강 부진과 리튬 가격 하락의 목표가 하락. 메리츠증권 포스코 홀딩스 올해 하반기에는 수익성 정상화 전망. 포스코 홀딩스 실적, 투자 모두 속도 조절 국면. 포스코 홀딩스 4분기가 실적 바닥, 올해는 점진적으로 회복. 이 올해는 24년도입니다. 키움증권. 컨퍼런스 콜. 포스코 홀딩스 1분기까지는 철강 시황 부진, 배터리 투자는 계속 이어간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올해는 2자릿수의 영업이익 가능. 포스코 퓨체엠 다시 흑자 전환할 것. 포스코 퓨체엠이 780억의 4분기에 일시적인 적자를 나타냈죠. 포스코 홀딩스 퓨체엠도
악성 재고를 떨어내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그 악성 재고 떤 것만 대략 한 800억 정도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악성 재고를 떨었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겹치네요. 영업이익 두 자릿수로 예상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주당 2,5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순차입금이 대략 6조 9천억이니까 영업에 대한 지분 가치는 대략 50조에서 뭐 최대 57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입금 빼면은 자산 가치는 순자산 가치는 45조에서 50조 평균을 보고 있고요. 아마 이 계속 철강 쪽에서 철강석이나 이 원료탄 원재료가 가격이 철강석은 분기별 QOQ로 13%, 원료탄은 27% 올라서 원가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외 철강 자회사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수요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에서 좋은 퍼포먼스 나온 거를 중국이 다 깎아먹고 있죠. 중국의 장관 STS 법인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자회사가 포스코 엠텍도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분기를 정점으로 실적이 회복이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 연초에 가장 아직도 여전히 엄청나게 큰 캐시카우인 85%의 매출과 이익을 차지하는 판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은 중장기 계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스프레드 개선, 철강의 스프레드 개선은 아무리 중국이 뭐 나쁘다고 해도 2분기에는 스프레드 개선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은 톤당 1,500불까지 하락해서 지금 생산 원가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다. 아까 2차전지 업황 이슈 체크에서도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살짝 머리를 들면서 가격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셀 재고가 여전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셀 재고가 좀 쌓여 있는 부분. 두 번째, 아프리카의 광산 개발이 가속화되면 리튬이 공급이 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감. 네, 그런 것 때문에 리튬 가격 자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26년 기준으로 리튬 가격을 보수적으로 톤당 3만 달러로 잡아서 3만 달러 톤당 3만 달러로 잡았던 부분이 지금 2만 5천 달러까지, SK증권 같은 경우는 2만 5천 달러까지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그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SK증권 같은 경우는 톤당 2만 5천 달러를 보는데, S&P 글로벌이 톤당 2만 2천 달러 정도까지, 가장 낮게 보는 거는 2만 달러 초반까지 보는 예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지금 원자재 그 리튬,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얼마까지 빠졌냐면, 아까 보시면 13,250불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지금 13,250불에서 지금 22,000불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뭐 70%가 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당폭의 그 가격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원래는 리튬 사업 가치를 대략 뭐 7조 이상을 봤는데 5조 밑으로까지 좀 낮춘 측면이 있고, 중국 철강 업황 개선세가 계속 부진해서 철강 판가도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철강 관련돼서 열연 가격이 톤당 28,000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28,000원까지 하락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 원가가 제선 원가가 톤당 65달러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1분기 내에 이 철강 관련돼서 월별로 계속 가격을 지속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까지 인상하냐? 열연 기준으로 톤당 3만에서 5만까지 열연 그 철강 관련돼서 톤당 가격을 계속 좀 인산화하려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게 당장 1분기 내부터입니다. 올해 1분기 이 가격 인상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1월달, 2월달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톤당 5만 원 인상했는데, 중국의 수요 기대감도 있지만 철강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리튬 이 철강 쪽의 하반기에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가지고 있다. 최대 지금 그 원료 투입 단가랑 판가랑 지금
롤마진 톤당 3만 원씩이나 악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5만 원 이상 올리면 급격한 마진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나 재고인데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4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1310억까지 재고 자산 비용,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1310억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으로 털었죠. 이걸 지금 연속적으로 1000억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포항 사고로 자체가 지금 개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생산 판매 일부 그 감소분이 2분기부터는 차량용 쪽이랑 조선용 후판, 네, 조선용 후판 지금 말이 많죠. 이것도 가격 협상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도 차량용하고 조선용 쪽에서 후판 관련돼서 스프레드 개선 나오고 하반기에 물량까지 아까 상반기에 생산 판매 일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게 정상화되면 철강 쪽에서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큰 폭의 상반기보다는 실적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사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 철강 사업 중에 저탄소 제품의 공급 체계 구축하는 거랑 친환경 이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자체 이 포스코용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이 하이렉스라고 하죠. 하이렉스 공법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하이렉스 공법으로 포스코용 수소 환원 제철을 전환될 경우에 마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 원가도 절감되고 상당히 긍정적인 친환경 모멘텀에도 엮여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이 광석 리튬이 43,000톤, 염수 리튬이 25,000톤인데 이걸 관련돼서 지금 리튬 가격 폭락한 거 감안해도 매출은 대략 1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30년 42만 3천 톤은 지금 아까 수산한 리튬 13,000 그렇게까지 떨어진 것까지 감안하면 6조 6천억에서 7조 정도 보는데 이거는 그래도 상향될 여지가 있다. 지금 거의 생산 원가에 근접한 수준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이죠. 칠레 리튬 공장 설립을 포스코홀딩스, SK온, LG화학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칠레 직접적으로 리튬 공장 설립에 대한 모멘텀을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온 모두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시총상위 50개가 모두 시총상위 50위 안에 있는 2차전지 9개 합산 시총이 연초 308조에서 지금 259조로 49조 넘게 감소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도 직격탄을 맞았고요. 23년 실적이 나왔는데 연간 매출 실적은 77조 1271억에 전년 대비 9% 빠졌고 영업이익은 27%나 빠지면서 3조 5314억을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중에 철강에서는 63조 철강 매출만 63조 5390억을 기록했고 철강은 10% 정도 빠지면서 매출단에서는 10% 빠졌고 영업이익은 2557억 철강에서 영업이익 2557억을 기록하면서 21% 빠진 거죠.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한 자회사 그쪽에서 자회사의 그 실적 손실이 더 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빠지는 부분, 철강에서 가격 빠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스프레드 떨어진 부분, 그 원자재와 제품 판가 빠지는 부분이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전혀 지금 그 에코프로와 같이 굉장히 반등이 좋았을 때는 리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철강의 밸류만 받으면서 지금 철강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이랑 이 광석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 리튬 관련돼서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올해 가면 이제 80% 이상까지 정상 가동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필바라 리튬 솔루션 2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하반기면 70%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가장 빠른 건 필바라 리튬 솔루션 1공장이 24년 4분기에 이 정상화되고 전체 필바라 리튬 솔루션 1공장, 2공장 전체 공장은 아마 25년도 내년이면 다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탄산 리튬 기준으로 톤당 13,500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나오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규 공급이 나오기 힘들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미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그 탄산리튬 재련하고 가공하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많이 문 닫게 생긴 거죠. 경쟁력 없는 공급업체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아까 S&P 글로벌이 엄청 보수적으로 봐서 24년 탄산리튬 가격을 22,000달러까지 잡았지만 시운전 앞둔 리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재고평가 손실, 심지어 영업적자 막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문 닫으면 문 닫을수록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는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그룹 전체적으로 친환경 사업 전환 중에 3년간 역시나 2차전지단의 투자액을 46%까지 2차전지 소재 산업에 투자해서 2026년까지 2차전지로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했고요. 리튬 공급업체들의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올해 2분기부터는 리튬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광석리튬에서 광양의 광석리튬이 1공장이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되고 내년에는 광양 그 광석리튬 전체가 흑자전환되고 아르헨티나 염호리튬도 내년부터는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면 또 역시나 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하반기 본격 생산. 근데 스포드민 가격도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요새 정부에서 하는 그 저 PBR, 밸류업의 포스코홀딩스도 해당이 되죠. 지금 PBR 0.6배 미만이니까요. 굉장히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그 니켈 합작 공장을 통해서 리튬하고 니켈도 아르헨티나 말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리튬 니켈 그 밸류체인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미래소재단의 이 광양의 수산화 리튬 그리고 리사이클 아르헨티나 염수 1단계 2단계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리튬 관련돼서 리튬 생산 원가랑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리튬 원가랑 중국 로컬 업체들 저가 리튬 가격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원가 자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리튬 관련돼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철강의 부진한 업황으로 해외 철강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계속 축소된 측면이 있고 포스코의 여타 다른 상장사들도 주가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도 최근에 가장 견조했는데 주가가 상당 부분 그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회사들 다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많이 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새롭게 다시 한번 계산해 지분율 곱하기 중복상장에 대한 그것 때문에 중복상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증되는 부분 때문에 50%를 할인한다든지 그래서 그거 해서 지분율만큼 곱해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한번 다 더해 보시고요. 그래서 리튬하고 니켈 양극재, 음극재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밸류체인의 소위 말한 내재화 그게 아마 가장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아마 리튬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 만약 이제 광석 리튬부터 차곡차곡 매출 1조 반영되면 에비타 마진 광석 리튬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35%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럼 1조 매출 나면 한 3,500억 정도 영업이익 꽂히는 구조고 내년에 아르헨티나 염호리튬까지 포함되면 그래도 내년에 영업이 한 8,500억에서 한 1조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 아르헨티나 광석리튬 25,000톤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철강에 대한 거는 정상화되는 수준. 아까 톤당 열연 가격을 매달 1월달, 2월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그 톤당 가격 올리는 부분 외에 중국에서 인프라 수요가 조금만 회복이 되면 철강 수요는 올라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실적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는 다시 80조대 매출이 회복이 되고 영업이익 역시도 한 4조 1,500억대에서 4조 한 4천억까지는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는 15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BR 기준으로는 0.6배입니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는 그 정부의 저 PBR 거기에도 좀 해당이 될 만큼 포스코의 지금 주가가 고점 76만 원 찍고 40만 원 초반까지 빠진 시점에서는 엄청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관련돼서 요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저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 이 바닥을 지지한 40만 원대
요 가격대 요 가격대 두 번 지지했죠. 40만 원대, 48만 7천 원대, 54만 3천 원, 60만 원대, 65만 원 이렇게 가격을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월봉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37만 원대, 49만 7천 원대, 57만 6천 원대를 한번 눈여겨보자. 요 가격대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LG화학이랑 모습이 비슷해요. 일봉상에서 좀 바닥을 지지고 좀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배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도, 과하게 매도됐다 그 지표 찍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관 쪽에서 확실히 차별화되게 폭풍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좀 폭풍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에서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25% 찍었을 때가 거의 최저 수준이었는데 올라와봤자 27%인데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도 간간히 좀 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철강 가격은 정상 수준만 유지가 되고 리튬 사업이 본격적으로 24년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스타트 끊어서 찍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2차전지 밸류는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이거는 KRX 정보 데이터 공매도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8월 9월에 거의 1조 2천억 넘게 공매도 이 소위 말하는 순보유 잔고금이 1조 2천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4,600억 정도니까 공매도 잔고 또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여전히 4,600억 이상 남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축에 속하고요. 3분의 1 정도가 최고 대비 줄었다. 그리고 실적은 이렇게 개선이 되고 특히나 내년에 5조 이상 다시 매출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거다. 여기에 아마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관련돼서 만약에 그 실적이 반영되면 그래도 5조 한 5천억까지는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차트에서는 일봉상에서는 지금 40만 원을 깨고 다시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냐 그 기초체로 캐시카우가 나와줘야 되고 부동산 중국 관련된 인프라 모멘텀이 하나도 작년에도 반영 뭐 말만 무성하게 나왔는데 반영이 못된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이게 중국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더 이상 초과 공급 철강 쪽에서 초과 공급이 얼마나 더 의미 있게 더 여기서 초과 공급이 늘어나는지 여부 공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급 측면을 보자. 신규로 늘어나는 공급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튬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좀 바닥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바닥권 잡아가고 정상적으로 지금 아까 광양의 광석 리튬이 하반기에 가동률이 뭐 80% 이상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좀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지금 S&P 글로벌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해는 한 25,000달러에서 23,000달러 예상하는데 지금 13,000불 수준이니까 여기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데도 리튬 가격이 13,000원에서 23,000원이니까 거의 뭐 그죠? 거의 한 50% 이상 50% 그쵸 50% 이상의 업사이드가 리튬 가격이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포스코홀딩스도 이 철강 관련된 그 악성 재고 떤 부분이 있고 인도랑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요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수요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중국에서 부진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친환경단에서 이 수소 환원 제철 하이렉스 요 관련된 친환경 공법 하이렉스 이 하이렉스 포스코형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아마 반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조금 상반기 2분기 지나서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다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변함없이 2차 전지 중에는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